네, 2022년 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도 말씀드렸고 간접적으로도 표현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완주할 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주당발 6.29 선언이 나와야 된다. 그 내용은 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자는 국민 직선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1987년에는 그런 거였지만 후보 교체론, 즉 이재명을 다른 후보로 민주당이 교체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였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씨를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 형수 욕설 사건, 생질 살인 사건, 아들 도박 사건 등등 또 김부선 씨 사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뭐 뉴스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이재명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의 수임료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라고 폭로했던 사람이 어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분은 이 자료를 친문 성향 단체인 친문계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됐던 사람들 이미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이 자살을 했고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번 20대 대선은요. 이재명 씨가 이제 1등하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정권은 교체해야 된다. 즉 민주당 정권은 안 된다는 여론은 항상 과반수를 거의 90% 이상 과반수를 넘겨 왔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이상은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또 한동안 김건희 씨 이력이 허위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났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떤 사건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민주당이 시끌해졌죠. 민주당의 주력은 친문 세력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발끈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잠시 잠깐 김건희 씨 허위 의혹 허위 제공 사건 제시 사건 이후 잠시 유리했다가 다시 역전이 되니까 이재명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송영길 씨가 지금 틀리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과 더불어 아니다 진짜 발언이다. 왜냐하면 송영길이나 이재명 씨는 친문 계열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제 친문 계열에서는 발끈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민주당은 이게 만약에 송영길 씨 발언이 전략적인 게 아니고 진짜 이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분열로 들어갈 수 있죠. 내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조금 성급한 예측이긴 하지만 지난 17대 대선에서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이해창 후보가 보수에서 둘 다 완주를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요. 한 근 20%포인트 떨어져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3등은 이해창 후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1위와 3위를 더하면 30몇 %를 보수 계열이 이긴 선거가 됐거든요. 이번 선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필패의 길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분열이 되죠. 10대 대선 때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친노 세력들이 패족을 선언하고 뭐 아주 막 붕괴되듯이 갔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조짐이 시작되는 건지.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재명 씨와 가까웠던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왜 자꾸 죽어나가느냐 이겁니다. 유한기 씨, 김문기 씨에 이어서 이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제보했던, 이건 물론 반 이재명 계열 사람이지만은 모텔에서 숨졌으니까 아마 타살은 아닐 거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어른거리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확한 팩트 보다가는 자기들이 막 말로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가까운 해석에 더 현혹됩니다. 또 사실은 또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념인데 그게 들어와서 거기에 중독이 돼서 특이한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무당의 말을 듣고 뭐 집을 사고 파는 걸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죽거나 아주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아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현장에서 죽고 저 사람은 왜 살지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카르마, 그 집안의 내력까지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하는 패턴, 업장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버릇이고 습관이고 성격이구나 하는 데까지도 이제 가끔 제 취재 영역을 넓히고 보는데, 지금 반복돼서 이재명 씨 주변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면은, 반복되는 걸 떨쳐내지 못하면은, 그럼 이제 사회에서도 항상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럼 반복돼서 풀다 보면은 그 사회가 발전을 못하고 사람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항상 돈이 없고 불행한 사람은 늘 불행하게 반복되는 건데, 업이 반복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부수고 나가는, 그래서 저는 부수는 지도자를 누구로 받는가 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DJ도 약간의 기여를 했고요. 왜냐? 대한민국이 아주 군주국가로 백성처럼 봉건국가를 순식간에 공화국으로 바꾼 게, 그러니까 이승만은 목숨을 거는 거고, 우리가 5,000년 역사가 농업국가고 가난했는데 이걸 산업국가로 바꿨으니 얼마나 그 업을 깨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흔들렸을 때 꽉 쥐고 나가서 이제 물러나지 않는 산업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주제에 익숙했는데 이거를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말해준 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라서, 참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업을 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떴던 사람입니다. 본인의 업을 극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국가와 사회의 업을 뒤집는다는 게, 그러니까 늘 보시면은, 저는 뭐 가난한 나라 라오스도 가봤고 또 뭐 동남아 국가들 가봤습니다. 이스라엘도 몇 번 가봤고 가봤는데요. 아주 특이한 거는 100년 전에 가난했던 나라는 그 나라도 성장하지만 지금도 가난한 나라로 있고, 그때 힘있던 나라는 지금도 힘있는 나라로 갑니다. 늘 꼴찌는 꼴찌 언저리에서 발전해도 꼴찌로 가고, 1등한 친구는 늘 1등 언저리에서 발전해 가더라고요. 추락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 바꾼 우리의 지도자가 아까 말한 그 세 사람의 업적이 아닌가 보는데,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굉장히 이 업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그 전에 본인의 업을 넘어서야 되죠. 지금 이재명 씨의 아들이 도박을 한 걸 보면서 이재명 씨의 부친께서도 도박을 하셔가지고 도리직구 땡을 해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이재명 씨가 자기 책에서 밝혀놓은 적이 있는데, 이거 본인들은 참 업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툭툭 끊어내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은 그럽니다. 과연 이재명 씨가 이번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민주당에서는 어쩌면 지난번에는 김건희 사건 갖고 국힘당에서 후보 교체하라라고 이제 수석에 갖고 민주당발 후보 교체가 나왔는데, 진짜 민주당에서 6.29 사건, 이재명 씨를 다른 후보로 교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지. 이 민주당 정권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대선, 지선, 총선을 3번을 완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 뒷심이 딸려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민주당 과연 이재명 후보 갖고 완주할 것이냐, 완주해서 패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17대 정동영 후보를 내세웠다가 그 처절하게 무너졌던 패배 다시 반복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불행한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이게 어떤 신호인지, 이게 어떤 업이 쌓여서 오는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념이 들어가서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저렇게 이념주의적으로 북한을 다루고 갔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세계가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를 딱 규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꽤 많이 설명을 해내고 있죠. 왜 이재명 주변에서는 저런 사건이 많은지.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을 때 민주당은 그걸 과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패배를 감수하더라고. 사람이 극단적으로 몸이 안 좋으면 칼을 대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통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다운되더라도 살려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가게 되면 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좀 위기에 처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발 6.29 선언, 이재명 후보 교체론은 나올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